네, 지수는 탄력이 약간씩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강박권인데요. 1896선 5포인트 정도의 플러스권의 움직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나 LG 디스플레이처럼 실적 개선 종목에 대해서 매기가 많이 몰리는 반면에 지금 주가가 실적 부진에 대한 그 우려로 떨어지고 있는 종목군이 있는데요. 지금 호텔 신라가 예상을 밑도는 그 실적이 발표된 가운데 4%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증권사 쪽에서의 지금 혹평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외국계 창고로의 매도세도 상당히 강하게 출회가 되면서 48,450원 선까지 현재 호가가 낮아지고 있다는 측면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안내 말씀 좀 드리도록 하죠. 시장에 대한 고민 많으시죠? 자, 오늘 2시에 방송이 되는 허이연의 이슈통 시간에 여러분의 주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자아자 게시판으로 오셔서요. 말머리에 이슈통이라고 붙여주시고요. 오늘 시장에서 함께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그런 주제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20콘서트 티켓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은 여전히 조금은 상승세지만 미약한 그 반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증권사 연구원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입니다.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진 상태라면서 1900선 훼손 기간은 짧을 것이다 라는 시각을 전했습니다. 동양증권 김주영 팀장입니다. 글로벌 경제 지표의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보자 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현대증권 배성영 연구원입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면서 제한적인 반등이 전망이 된다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삼성증권 임수균 연구원입니다. 변동성 확대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당분간은 보수적인 스탠스를 유지해보자 라는 시각을 전했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는 반등을 보여주고 있지만 제한적인 반등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적극적인 매매 전략을 세우기에는 조금은 어렵다라는 시각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동양증권 김주영 팀장 만나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에는 월말 월초에 그런 매크로 지표 이외에는 특별한 이벤트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최근에 주식시장 흐름을 보면 기업 실적은 이제 생각보다 좋지를 못했고요. 또 기업 실적과 연관되기도 했고, 국내 어떤 자금 시장의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원달러 환율은 다른 통화들 대비해서는 또 원화가 강세로 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안감도 사실상 좀 컸던 게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미국과 관련된 대선이 있고 거기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또 시장 외적인 좀 변수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는 이제 월말 월초를 맞아서 이제 주요한 경제 지표들이 이제 발표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미국하고 이제 중국의 대표적인 지표들을 봐야 될 텐데요. 미국은 이제 소비자 기대 지수, 또 ISM 제조업 지수, 그다음에 고용 지표가 이제 주중에 이제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소비자 기대 지수는 최근 시장 흐름을 해서 보셨겠지만 어떤 기업들 사이드보다는 이제 소비자, 가게 쪽의 어떤 측면에서의 경기의 체감 경기가 좋기 때문에 소비자 기대 지수는 전월에 비해서도 훨씬 더 좋은 스코어를 낼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실업률은 전월에 비슷한 수준이겠지만 민간 고용은 다소 증가하는 형태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마 이제 중국의 10월 제조업 PMI 지표일 것 같습니다. 지난 동안에 계속 경기 수축 국면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과연 경기 회복이라고 하는 50 수준을 상회할 것이냐라는 것들인데요. 이건 이제 11월 1일 날 이제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이제 50을 좀 상회하는 모습까지 진행이 되지 않겠냐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 사전에 나왔던 그 HSBC에서 나오는 PMI를 보게 된다면 최근 한 2개월 연속 반등을 하면서 50 수준에 거의 바짝 다가선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추세 흐름을 본다면 중국은 이번 3분기를 경기 저점으로 해서 4분기 이후에 좀 회복되지 않겠냐 이런 판단을 된다면 전반적인 국내 증시에 좀 안정감을 찾아주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 증시 조금은 위쪽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요. 이에 따른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단기적으로 좀 바라봐야 될 지표들 아마 환율 쪽에 민감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달러는 사실상은 QE3 한 이후에 보합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달러가 강세로 가지는 않았었고요. 약세로 가지는 않았었고요. 여기에 비해서 이제 원화가 강세로 되는 데는 사실상 이제 위안화와 연동된 효과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위안화 같은 경우들은 미국의 대통령 후보자의 환율 조작국 지정에 대한 주장들 때문에 좀 더 시장에서 강하게 절상 압력을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희는 당분간은 이제 환율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 이제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1,900 지금 90원대 정도에 있는데요. 저희 생각에는 추가적인 절상보다는 현수에 좀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환율 자체가 그렇게 안정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코스피도 추가 하락보다는 좀 반등 가능성에서 보자라는 게 이제 전체적인 시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어려운 부분들은 사실상 어떤 시장의 방향성이겠지만 업종별로 선택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들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익 성장성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시장의 컨디션, 외국이나 기관들의 수급을 종합해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는 IT가 가장 이제 최우선적으로 좀 보셔야 될 종목인 것 같고요. 그 외에는 항공, 손해보험, 증권, 통신 서비스 업종이 그 차기 순서로 좀 유망한 업종으로 좀 꼽아봤습니다. 네, 그래도 볼만한 업종군들이 상당히 많네요.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은 1,900선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회복을 좀 계속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지 오늘장 전망과 전략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주요한 경제 지표들 이제 주중에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일이 돼야 이제 BOJ,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의 추가적인 양적 완화 조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유로그룹의 재무장관 회담이라던가 그리스 긴축안에 대한 수용 여부들이 결정이 되거든요. 중요한 이슈들은 사실 주 중반에 조금 더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장만 놓고 본다면 사실상 이제 1890선에서 좀 매매 공방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주 급락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가 있고요. 또 거기에 저가 메리트가 같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도 1900선 회복을 위한 약간 진통 과정 내지는 하반기 형성을 찾아가는 게 이제 오늘 중에 흐름이 될 것 같고요. 주중반 이후로 좀 회복세가 좀 더 뚜렷하게 나지 않겠냐.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의 어떤 관전 포인트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좀 반등 가능성에 조금 무게를 두고 매수 관점에서 시장을 단기적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런 제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동양증권에서는 추가 하락보다는 반등 가능성을 보자. 매수의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IT, 항공, 손해보험, 증권, 통신과 제약, 바이오 업종이 유망하다라는 관점에서 이익 관점에서 이 모멘텀 관점에서 이 업종군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동양증권 김지영 팀장과 함께했습니다.